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 수학사전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수학사전, 초등 수학사전, 중학 수학사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고등 수학사전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 고등 수학사전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수학 공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무지 힘드시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절대 다수가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에만 몰두한다.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실력이 쌓이는 걸까? 해도 많이 안 쌓이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은 이 배우는 것은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는 시험에만 보는 장소로, 학교 수업이 하루 7, 8시간 있는데 잘 못 보내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거. 또 여러분들 중에는 계산 원리는 몰라도 문제는 잘 푸는 사람, 계산 원리가 중요한데 이건 몰라도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또 뭘까? 또 수학 공부를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 수학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 정말 이게 효율적인가? 또한 문제는 많이 푸는데 실력은 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랑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답을 내면 고등학생도 개념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답이다 그랬어요. 이 개념적인 학습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수학의 개념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3단계 개념학습법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그건 뭐냐면 1차적인 개념, 2차 개념, 3차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분할 때 이것이 각각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1차 개념은 정의를 먼저 이해하는 거다. 어떤 개념에는 정의가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은 2차 개념의 법칙, 공식, 정리, 명제 다 성질입니다. 이것들은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왜 1차와 2차를 구분했느냐?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차 개념은 정의를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2차 개념인 성질은 암기만 해서는 안 돼.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3차 개념인데 이전 개념을 연결하는 거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만 잘 알면 고등학교 내용은 거저먹는 게 많은데 그것을 연결할 줄 알면 이런 효과가 있다. 한마디로 지금 그림에서 정의와 성질, 연결 이 세 가지가 개념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고등수학사전은 어떤 학생에게 필요한가? 모든 학생이 물론 필요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개념적으로 공부할 사람, 금방 말한 1차, 2차, 3차 개념을 구분해서 공부할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전에 꼭 문제풀이 전에 수학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지금은 고2, 3인데 고1 개념, 수학 개념의 부족을 느낀 사람. 고등수학사전은 고1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고1 수학 개념을 부족해서 고2, 3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꼭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장차 지금 내가 배우는 중학 수학이 고등 수학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책 머릿말 중에도 어떤 학생이 읽으면 좋을 거예요 이런 코너가 있는데 이 책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나 어려워 포기하는 학생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럼 잘하는 학생은 왜 필요하냐? 잘하는 학생은 개념 연결 상태를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에도 이 취약한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즉시 보완할 수 있어. 찾아내지 못하면 보완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전에서 가능하고요. 또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문제집을 주로 잡고 있는데 안 됩니다. 수학 개념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익히면서 그 개념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수학을 어려워 포기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어려워하는데 자꾸 문제 푸는 기술을 외우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개념을 익히면 가능하다. 그런 경험을 늘려나가면 여러분이 개념이 중요한 걸 이해할 거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풀어내는 그런 경험을 해야 수학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직접 수학사전을 열어보면 수학사전은 매 주제마다 네 쪽으로 이제 구분해서 한 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대표적인 개념 질문, 특히 여러분이 5개념을 범하기 쉬운 그런 66개의 질문을 가지고 구성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사파가 들어가는 사파의 질문이 아주 날카롭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5개념을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원인을 파악하는, 왜 그랬는지, 그렇구나, 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처방을 내리는 30초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초 정리를 확장해서 개념을 발견하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개념의 발견이고, 3쪽을 가보면 연결의 발견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오늘 고등학교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됐느냐, 아니면 고등학교 1학기 개념이 2학기로 어떻게 연결됐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개념 연결의 발견이고, 그런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장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에는 추가적인 좀 더 어려운 설명이나 아주 그 필수적인 문제들 두 종류 설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에 사파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파들이 있고요. 자, 근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아나요?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별식에 관한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인지를 사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구나는 이제 여러분이 근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었고, 일단 판별식과 근과 계수관계다. 참고로 이 근의 공식은 중3이에요. 중3. 이 두 가지는 고1에서 배웁니다. 이것의 연결 상태를 정확히 이해했느냐. 그래서 중3 것과 고1의 개념을 30초 동안 정리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쪽에 있는 개념의 발견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중3과 고1의 연결을 보여주는데, 중3 때는 이와 같이 근의 공식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단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싹 사라져요. 없어요. 왜 사라졌을까? 그것을 이해하면 중고의 차이를 여러분 알 수 있고, 그 다음 쪽에 가면 이제 연결의 발견입니다. 연결의 발견.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 이 연결의 발견을 통해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오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연결하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약한 분들은 여기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세 번째 페이지 맨 아래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운데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의 개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을 다루는데, 이것은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서 연결된 건데, 그 사이에 복소수가 낍니다. 복소수가 낀다는 것은 허근이 있기 때문에 끼는 거고, 여기에서 복소수가 끼었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간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단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고, 자, 여기까지는 현재고, 바로 직후 그리고 좀 더 가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이 개념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쪽 갑니다. 네 번째 쪽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를 묻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 꼭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도 좀 더 추가적인 설명. 예를 들면 이렇게 개수가 실수라는 단서가 꼭 필요하냐? 이 말은 이제 문제 푸는 것이 아니죠. 이런 단서가 왜 필요한가? 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필수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필수 문제가 들어올 때는 그 필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노하우를 여기서 전수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페이지까지 여러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저 뒤쪽 가면요. 맨 이제 연결 지도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중고 수학 연결 지도입니다. 중고 수학 개념 연결 지도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이런 개념 연결 지도입니다. 중학교의 1, 2, 3학년 것이
고등학교, 오늘 여러분들은 고등수학이죠. 고등수학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뿐만 아니라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연결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개념 연결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는 고등학교 내용, 다항식 연산이라든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중학교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이후에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고등수학 사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자체를 개념 연결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해서 쭉 6개 단원 해서 각 단원의 연결 지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지도가 맨 마지막에 책 뒷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1 수학의 연결 관계 자체도 자세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 중고, 초등학교는 뺐지만 중고의 수학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사전에 끝까지 여러분 설명 다 드렸고 마지막에 제가 한 학생의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수학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 기술을 외우는 것은 사실 자기주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타인 주도죠. 왜? 문제풀이 기술은 문제집에 해답에 나와 있어요. 해답은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이 쓴 게 아니죠. 예, 예. 저자가 썼습니다. 그것도 다 자기 주도가 아니죠. 타인 주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 주도가 중요한데 이 개념 연결을 자기 주도로 하면은 정말 이 고난이도 문제 해결 가능하다. 이 말을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제가 한 학생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학생은 3등급이었어요. 수능 모의평가 3등급. 굉장히 잘했죠. 물론. 근데 이분이 이 학생이 고1 여름방학에 1등급이 되고 싶다. 1등급.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개념 연결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불과 여름방학이니까 이게 7월 15일이었어요. 9월 모평이 9월 초입니다. 9월 아마 한 10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불과 기간이 얼마입니까? 2달. 그렇죠? 2개월 동안 고1 수학, 1학기 수학을 개념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고1 9월 모평에서 수능 1등급을 찍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내가 이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동안 그런 공부한 걸 한번 알려줘봐라. 그때 9월 15일 날 이 자기 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자기는 중학교 때는 나름 열심히 했다. 노력해서 70점대를 유지했다.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10점 이상 떨어졌다. 이 말은 50점대를 50점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2번 다 50점대를 맞았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도 3등급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고 제가 개념 공부를 하도록 요령을 설명해 줬더니 개념 정리 시작했더니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이 올랐다. 1등급이 됐다. 그 말이야. 그 반에서 2등이야. 전교 18등. 이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서울에서 강남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인데 아마 전교가 20학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2등하면 전교에 40등 해야 되는데 18등 하는 걸로 봐서는 이 학급이 상당히 우수한 학급이죠. 어쨌든 18등까지 올라갔다. 개념 정리 장점, 개념 정리를 했더니 실수를 없애줬다. 그러니까 그 전 모의고사에서는 실수로 많이 틀렸다. 긴가민가해서 잘 못 푼 게 많다. 그런 건데 시험을 보면 실수해서 틀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대부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다. 근데 개념을 명확히 정리했더니 고난이도 문제 풀 때도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가 공부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 이거는 3등급인 학생, 그래도 상위권이죠. 3등급인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사례인데 3등급이 아닌 학생, 5등급, 6등급도 얼마든지 개념 정리를 통해서 그 4등급, 3등급으로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수학사전을 썼지만 앞에 개념 연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사전만 가지고 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연결하고 개념 3가지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1단계 개념, 2단계 개념, 3단계 개념 이 3가지를 구분해서 각각을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히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등학교 수학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개념적인 공부 방법이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등 수학 사전을 통해서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